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해숙 세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파트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개념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주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던 집을 3억에 팔았다면 차익이 2억이 발생을 하겠죠. 이 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라는 말인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떼어가면 집을 팔고 전에 살던 수준의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라면 내 수중에는 3억을 받아서 5천만 원 세금 내고 2억 5천만 원만 남게 돼가지고 내 주변 시세는 3억인데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2억 5천,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세금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세대가 투기 목적 없이 1주택만 보유하다가 판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하는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보유 2년에다가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해줄게인데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면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주 2년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양도할 때 매도 금액이 12억 원이면 12억 원 이하이면 전액을 전부 비과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 중에 2억의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분을 해서 12억 초과분을 이 양도 차익에서 구분해 내는지는 추후에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사례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의 상황을 보면 20년 5월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을 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에 21년 10월에 B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약 1년 2개월 임대를 주다가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취득할 때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던 이 A주택을 10억에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의 질문은 A주택 보유 기간 동안에 2주택자인 적이 있는데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하면서 1세대가 투기 목적 없이 1주택만 보유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례는 계속 1주택만 보유한 것이 아닌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인 상태가 있었죠. 중간에 팔아서 팔 때는 1주택이었지만 2주택인 상태가 있었네요. 이런 적이 있는데도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보유기간 동안에 다주택자였어도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도할 때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 아까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B주택 양도할 때를 보면 B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지금 A하고 B주택, 즉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시죠?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법에서 정한 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세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은 종전주택, 즉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로 봐서 이 A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여기 사례에서는 A주택, 즉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5개월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3년 안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면 되는데 사례는 지금 A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파는 이런 상황이라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이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되는 거죠. 2년 미만은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과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6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일인 22년 12월 이때로부터 2달이 되는 달의 말일, 즉 23년 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주택 양도시를 살펴볼까요? A주택은 양도할 때 B주택이 양도하고 이제 없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상태인 건 맞네요.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그리고 거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지금 20년 5월에 사서 23년 7월에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하셨고 양도하는 가액이 10억이라고 아까 했죠? 아까 기준금액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12억보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A주택의 양도 가액이 15억 원이었다면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3억. 요 3억이 차지하는 요 양도 차익에서 고가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 3억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그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거를 양도차익에 그 초과되는 부분을 안분하는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 A주택이랑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즉 본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주택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해야지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다른 경우로 같은 날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같은 날 주택을 산 거죠. 자, 그러면 판 게 먼저냐, 산 게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즉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만 충족을 했다면 비과세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매매계약서 쓰실 때 특약 기재는 잘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할 경우에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보통은 잔금 청산일이겠죠. 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잔금 청산하는 시점에서 주택이 이미 청산이 멸실이 된 상황이라면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까지 전부 합산을 해서 포함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지만 주택이라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는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서 건물이 있고 특약에 의해서 멸실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서 건물이 없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이게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22년 12월 2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택이 있었고 잔금 청산 전에 특약에 의해서 건물을 멸실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특약 관련해서 해석이 바뀌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잔금 청산 전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는 지금 상가의 양도가 되는 거죠. 주택의 양도가 아닌 상가의 양도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두 가지. 지금 매매 특약 관련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예규가 바뀐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이 있었지만 잔금 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이었지만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예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파트의 사례 1번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가 기본 요건인데, 자,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추가로 충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 주택에는 주택 부수 토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택을 건물만 양도하는 게 아니고 부수 토지 포함해서 양도를 하니까 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는 1주택인지 여부는 언제? 양도 시점, 즉 잔금 청산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인데 보통은 잔금 청산일이겠죠. 잔금 청산일 시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장기 보유하신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 차익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죠. 이 공제율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우대되는 금리, 이 장기 보유 우대되는 금리, 우대율을 적용을 해서 표 2가 적용이 됩니다. 표 1은 기본 일반율이고요. 표 2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는 우대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 1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 표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가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적용 예나 이런 것들은 추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주택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날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취득한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즉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봐주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유리한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집이 건물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은 남편 명의, 땅은 아내분 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즉 남편하고 부인이 내지는 뭐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1세대 기준으로는 동일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세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일세대원 간에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한다. 양도의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별도 세대라면 지금은 동일 세대니까 세대 기준을 판단할 때 그럴 수 있는데 별도 세대라면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 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세대든 동일 세대든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집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안에 주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바뀐 예규 두 가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일, 그래서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인 양도일, 즉 잔금 청산이 현재 주택이 없는 토지의 양도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된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분 양도일 현재 주택의 양도가 아닌 상가의 양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사례 1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 2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